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느덧 숫자 2가 아주 많은 2022학년도가 되었네요. 전 아직도 밀레니엄, 2000년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2년이나 흘렀다는 사실이, 이제 내가 사회에서도 나이가 꽤나 많은 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2022학년도 전공심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성대학교 유아교육과에 2015년부터 재직하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박수! 네, 녹음 음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박수를 전 지금 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김현지라고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런데 이 사진은 무려 제가 20대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여서 요때랑은 좀 외모가 좀 살짝 많이 달라요. 이때는 좀 많이 날씬했고 일단 20대답게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예쁘네요. 근데 이런 시절이 있었나? 근데 약간 사진이 뽀샵이 좀 심하게 되긴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안양 토박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안양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요. 현재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온 학교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학부를 나왔고 학부를 다닐 때 이제 전공심화로 복수 전공으로 영어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한창 방황을 했었어요. 전공을 영어 쪽으로 갈지 유아교육 쪽으로 갈지 그러다가 그래 영어를 할 거면 해외는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지성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유니버시티 오브 맨체스터라는 학교에 가가지고 축구도 구경하면서 네, 그렇게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영어는 나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블루오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유아교육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이제 내가 피해서 온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저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갤럭시 워치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왜 거기 보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육아를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네, 나중에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좀 할 말은 하지 않고 나중에 더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우리를 가르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10년부터 유치원 교사로 재직을 했고요. 중간에 살짝 영어 교사를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역시나 아니야. 나는 유치원 교사가 더 내 적성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 교사를 쭉 하다가 현재는 유치원 원감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요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맘스 터치 아니고요. 맘스하고 아래 언더 하이픈 2개 하고 맘스 티치 치시면 제 개인 SNS가 나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 SNS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비공개 계정으로 정말 제 친한 지인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계정이고 이 계정은 이제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 뭐 그림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올리는 그런 소통 계정이니까 혹시 그냥 뭐 지금 딱 목소리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 한번 이 사람 궁금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핸드폰 켜셔가지고 찾아보세요. 팔로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 지금 아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아들 둘은 전생에 큰 죄를 진 엄마들이 아들 둘을 낳는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아들 둘을 낳았네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첫 아이를 가졌을 때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딸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막 꼼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세밀한 관찰과 평가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게 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는 했기 때문에 그럼 왠지 큰애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왠지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 태몽을 꿨는데 황금 장미가 막 만발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제가 큰애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이의 그 유모차 주변으로 황금 장미가 막 아주 많이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몽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아주 크고 하나이면 그것은 아들이고 여러 개의 좀 많으면
많고 여러 개의 예쁜 건 딸이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전 당연히 유레카 이건 100% 딸이다. 그리고 막 성별을 미리 점지해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각도법이니 무슨 소변에 이렇게 거품으로 보는 방법 뭐 별게 다 있는데 정말 99%다 그거였거든요. 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쁜 둘째가 태어날 줄 알았거든요. 공주님이. 근데 이게 웬걸. 예. 몸무게 3.89의 아주 거대한 우량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의 그 실제 사진을 보시면 아, 이 녀석이 딸 태몽이었다니 기가 막히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첫째는 좀 곱상하게 피부도 하얗고 이렇게 생겼는데 둘째는 완전 상남자. 예. 예, 지금 이 사진은 좀 예전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는 큰애는 이제 내년부터는 2세 반, 어린이집 2세 반 올라가요. 예, 30개월이 넘었고, 이제는 몇 개월인지 기억도 안 나. 둘째는 3월에 돌이에요. 예, 지금 태어난 지 1년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또 내 자식 자랑하면 되게 여러분 막 없어 보이죠? 그래도 할게요. 첫째는 걸음마를 15개월 지나서 했어요. 그래서 아, 얘 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상당히 조심성 많은 스타일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둘째 같은 녀석은 10개월에 바로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아이들은 타고나는 거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아, 엄마는 똑같고, 아빠도 똑같고, 양육 환경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다르다면 첫 애는 그 아이한테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다는 점. 근데 둘째는 거의 뭐 사람 취급 잘 못 받고 크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성향도 너무나 다르고 발달 양상, 발달 속도, 발달 수준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을 소재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드릴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수업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라고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수 소개했었죠. 근데 뭐야, 이 선생님 자기소개 또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기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제 학부 갓 졸업하고 바로 온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소개 어떻게 하시나요? 유아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혹은 아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게끔 하시나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Hello, my name is 땡땡땡. Nice to meet you. 그거죠. 그쵸? 예, 유치원에서도 아예 뭐 PPT나 칠판에다가 틀을 이렇게 딱 제시해주죠. 안녕, 난 김선호야. 만나서 반가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자기소개부터도 우리는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잖아요. 창의성을 조금만 발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소개를 아주 특색 있게 그렇게 시키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출석을 부를 때, 첫 시간이었는데 출석을 부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끝까지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 난 뭔가 내 번호가 오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하고 떨리다가 내 번호가 딱 오면 네 하고 이제 뭔가 휴 이렇게 되는. 그리고 어때요? 다른 아이들이 몇 번이고 이런 건 별로 기억하지 않죠. 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다면 그 아이가 몇 번일까 뭐 이 정도는 궁금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좀 특색 없는 출석 부르는 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네가 네 자신을 출석을 부를 수 있는 시간에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 봐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 딱 던지셨어요. 근데 저희 그 고등학교가 좀 그 학급 분위기가 되게 좀 명랑한 학급이었어요. 예, 남녀공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막 무슨 우차싸 개그맨들처럼 그런 반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1번부터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1번.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이해하는 거야. 그 의도를. 1번 사일런트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는 번호 그 저기가 별명이 미스터 사일런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비속어라서 내가 녹화 강의 때 하기 좀 그런데 18번인 친구가 있었어. 18번.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C8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그 친구는 별명이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네 그렇게 되고 아무튼 그 정말 지금부터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대답하세요. 라는 것과 자 출석 부르는 그 잠깐의 순간에 아주 강렬하게 너 자신을 표현해봐. 사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차이인데 아이들은 출석을 부름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예, 반응을 보이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잘 기억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치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소개할 때에 어떻게 하죠? 보통 노래하죠. 김선호 랄라라, 김나나 랄라라. 뭐 이런 어떤 율동이나 노래를 통해서 출석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선생님, 모두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뭐 오늘은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입니다. 촥촥촥 하고 나서 뭐 누구누구 왔나요? 뭐 누구누구 왔나요? 뭐 누구누구 안녕. 뭐 이런 식으로 율동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쵸? 영유아기 시절에는 특히 동요, 뭐 율동 이런 걸 활용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거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네. 그거 오늘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가 막힌 자기 소개 아이디어, 유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출석 부르기 혹은 자기소개 아이디어를 한 가지 내오세요. 네. 쉽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교과목은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입니다. 창의성을 아이들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무엇보다도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도 개강을 하고 교실에서 처음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학부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바뀐 환경에서 네, 서로 네, 언노운 이치하더죠. 그쵸? 잘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뭔가 서먹서먹하고 뻘쭘하고 교수님 수업 때는 그냥 가만히 경청만 하고 있어야 하고 이럴 것 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창의적 교수법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와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즐거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서로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네,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교수님, 갑자기 질문이 달라졌는데요. 유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출석 부르기 자기소개 아이디어라면서요. 자, 요거 잠깐 잊어버리세요. 잠깐 잊어버리시고, 자, 새로운 과제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가족은 김현지, 김우람, 김현우, 김지후 4인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저희 가족 이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네. 김현지는 기억나고, 지후 기억나요. 요 정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마 100%, 4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다른 방식으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의 이름은 김현지예요. 제 별명은 침팬지였어요. 김현지하고 사운드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저희 남편 이름은 되게 왜소한데, 이름은 김우람이에요. 네. 현지하고 우람이가 만나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현지 할 때 지하고 우람 할 때 우하고 합쳐서 지우.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되라고 해서 지후라고 큰애는 지었고요. 두 번째 애는 현지하고 만나서 우람하고 만나서 현후라고 지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훨씬 더 스토리텔링 글의 내용이 많았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문장의 수가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희 네 가족의 이름을 다 아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나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바꿔보면 스토리텔링을 이용하면, 즉 이야기하기 방식을 적용을 하면 출석 부르기나 자기소개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오늘은 너희들이 자기소개를 해볼 거야. 그런데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야 돼. 너희들의 이름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먼저 들려줄게. 네,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자기소개, 자기 이름 소개하기, 뭐 이런 정도가 여기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전체 지우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한 번에 딱 지워질 수 있으면, 그렇죠. 전체가 다 지워질 수 있으면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오늘의 진짜 숙제 딱 하나만 딱 남길 수 있을 텐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지울게요.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빨리 지워져라. 얍. 예, 다 지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 무엇이냐면 하나 떠올리세요. 아이고, 나를 소개하기. 나를 소개하기. 어떻게? 창의적으로 소개하기. 저는 예시를 이름만 들었어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자기소개, 방금 제가 예시로 들었던 자기소개에서 알 수 있었던 인포메이션, 정보는 뭐였죠? 이름, 가족 구성, 이게 다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름이 지닌 어떤 의미, 요런 정도가 전부 다였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많은 소스들을 집어 넣으셔도 돼요. 뭐 취미가 들어가도 되고, 성격이 들어가도 되고, 뭐 어떤 한자 뜻풀이가 들어가도 되고, 뭐 유아교육과에 온 이유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된 이유 뭐 이런 거 어떤 선생님인지 아주 자유롭게 나를 소개하기 아이디어를 하나 내시면 됩니다.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를 소개하면 됩니다. 네, 요거 이 클래스에다가 열어서 여러분들 과제를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 강의 때 몇 분 그냥 랜덤으로 제가 추첨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꼭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과제가 되면 또 하기 싫어져요. 예, 그냥 여러분들 그 등원이란다. 등교, 하교 하실 때에 차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소개하지? 삼행시를 해볼까? 이름으로? 너무 답을 말했어, 내가. 네. 삼행시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 자신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과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은 우리의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을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단계를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거, 네, 창의성을 이렇게 튀어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교과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목 이름은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자, 여기서 창의라는 것은 creative. 자, create 무슨 뜻이죠? 여기서 제가 깜짝 영어 퀴즈 하나 낼게요. creature, creation. 둘 다 명사예요. 자, creature, creation.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네, 다릅니다. creature는요, 창조물을 뜻해요. 네, creative product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물.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걸 creature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creature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creation은 뭐냐? 그냥 창조를 뜻해요. 창조.
제가 너무 악필인 점 이해 부탁드려요. 저는 이 터치 세대가 아니에요. 펜 세대여가지고 이게 너무 낯설어요. 좀 더 연습하면은 잘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지금 거의 뭐 비대면 강의가 3년 차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요 터치가 이렇게 막 엄청 편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창의적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창의적이다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창의성, 창의적이다, creative하다, create 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ew, 좀 더 유식한 말로 novelty, 네, new, 새로운 거, 새로워야 돼. 정말 참신해, 새롭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생각해요. 창의적이다. 되게, fresh한데? 새로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반드시, 뭐, 해야 할까요? useful 해야 돼요. 네, 유용해야 합니다. 쓸모 있어야 합니다. 쓸모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이죠. 네. 자, 우리나라 온돌 쓰는 문화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은 난방이 돼서 굉장히 바닥이 따끈따끈한데요. 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 온돌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창의적인 발명이었어요. 그쵸? 왜? 우리나라에 아주 한파가 내리고 너무 추웠을 때 전기도 없던 그 시절에 물을 장작을 펴서 팔팔 가마솥을 끓였더니 바닥을 따뜻하게 데펴주네? 이 물이 지나가면서. 오, 완전 너무 좋은데? 아주 새롭으면서도 쓸모 있는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온돌 문화가 동남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계절 내내 더운 나라에서는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물론 뭐 찜질을 목적으로 한다 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동남아나 뭐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후덥지근한 그런 국가에서 이 온돌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수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교수법이라는 teaching method라고 합니다. teaching method. 네, 교수법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자, 혹자는 그렇게 말해요. 교수님, 유아교육과정이 누리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가르친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거의 100% 놀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배우도록 아이들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시켜야 되는,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교육인데 어떻게 교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자,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우리 유아교육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 중에가 하나가 바로 균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뭐 아동문학에서 균형적 접근, 그쵸? 밸런스. 그리고 이 균형이란 말은 동시에 전인적 성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모든 발달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 뭐 하나가 특정 쫙 발달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인지발달 이론에도 나오죠. 뭐든지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100%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놀이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수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위질을 못하는 아이한테 백날 가위를 가지고 종이하고 가위를 그냥 그대로 교구장에 구비를 해놓으면 그 아이는 정말 언젠가 그 교구장에서 그 가위와 종이를 꺼내서 가위질 연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때요? 졸업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교사가 먼저 엄청 입이 큰 악어 가위가 있네? 땡땡아, 우리 이걸로 한번 사각사각 악어한테 밥 줘볼까? 요게 놀이 중심 교육입니다. 자, 이리 와봐. 이제 가위질 할 시간이야. 초록색 가위 가져와. 종이 가위로 잘라보자. 이게 뭐예요? 직접적 교수법입니다. 네, 직접적 교수법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직접적 교수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해보자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라는 교과목을 한 학기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교수법 다 필요해요. 예, 교수법들 간에도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아 교육은 어때요? 놀이에 기초해야 한다. 플레이에 기초해야 된다. 앞에서 예를 들어 드렸었죠. 아이에게, 만 3세 아이에게 가위질을 가르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가위질을 해볼 거예요. 자, 가위를 꺼내세요. 엄지와 검지를 가위의 동그라미 속에 쏙 넣으세요. 자, 종이를 잘라볼까요? 이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이성을 한 스푼 딱 섞어 보겠습니다. 어머나, 얘들아, 우리 교실에 악어가 놀러 왔어. 악어 친구가 놀러 왔네. 예, 예를 들면 초록색 가위예요. 예,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빨을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눈알 스티커 딱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악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된대. 악어야, 너는 무엇을 먹니? 나는 종이를 먹어. 아, 그렇구나. 얘들아, 우리 교실에서 종이가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조형 영역이요. 너무 제 옛날 사람이죠. 조형 영역이 아니고 이제 미술 영역이죠. 미술 영역이요. 언어 영역이요. 얘기하겠죠. 그럼 우리 땡땡이가 나와서 악어 친구를 미술 영역으로 데려다 줄까? 음. 그리고 밥 위에 예를 들어 아이가 가위를 탁 던져놨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를 불러서 땡땡이가 다시 악어랑 악어 밥을 가지고 와볼래?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아까 왜 이름 얘기할 때, 자기소개 얘기할 때 얘기했던 이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말이 꼬였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이게 바로 뭐예요? 놀이 중심 교수법이다. 놀이를 넣어서 놀이성을 한 스푼 넣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신나게 가위를 막 이렇게 가위질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악어다. 나는 종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 엄청 많이 먹어. 나는 악어인데 이빨이 별로 날카롭지가 않은가 봐. 종이가 잘 안 잘라지네. 네, 이렇게 놀이를 우리가 촉진하고 지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놀이지도 수업을 회상하시면서 놀이의 특성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발성, 자유, 자기 주도성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창의적 교수법 세미나 시간에도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자, 더 공부하실 분 혹시 뭐 놀이지도 교과목에 지금 놀이의 특성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요. 놀이의 특성이 무엇인지 꼭 리스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아교사라면.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창의성도 아까 제가 이게 문제예요.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다 해버리는 네, 수업 시간에도. 자, 다시 리뷰하면 더 좋죠. 그쵸? 여러분, 창의성, 창의적이다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는 new, 새로운 거. 두 번째는 네, 쓸모 있는 거, 새로움, 그리고 쓸모 있는 거, 가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쓸모 있는 것, 유용성,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번 창의적 교수법 시간에는 내적 동기, 여러분들의 내적 동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수업 현장에서 내적 동기, 자발성,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셨던 성장 배경, 학교에서 배웠던 수업 스타일 이런 것들 좀 과감하게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제 수업이 즐겁길 바랍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부담감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밝게, 비록 우리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네, 위생과 방역에는 철저히 신경 써야 하지만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서 얘기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대면 때
강의실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실에서 배워요.